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79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비교적 쉬운 편이었죠. 그리고 78회차 문제랑 공통되는 겹치는 선지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신뢰보호 원칙은 그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이라고 나왔죠.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선례가 있대요. 두 번째를 보니까 선례 구속의 법리가 통용된다. 뭐 선례 구속의 법리가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비슷한 말이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가 되는 일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죠.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선행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도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평등 원칙의 경우에는 불법 앞에 평등이 없어요. 잘못된 선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 원칙이 걸려요. 따라서 선례에 구속받지 않는다는데요.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2번은 불법 앞에 평등 없다. 따라서 평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자기 구속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 두 번째로 과소보호 금지 원칙. 과소라는 게 과대죠. 여러분 뭐 과대보호가 금지될 수는 없고 일단 동그라미 3번 읽어보게 되면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다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땐 최소한 국가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국가가 112 신고도 나섰단 말이죠. 해야 될 행동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야 될 행동을 다 했는가, 다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 세월호 사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다만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이익 형량은 필요하다. 이익 형량은 모든 행정작용에 요구되니까. 문제 2번이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성립요건을 대내적 성립요건, 발효요건, 그러니까 성립요건을 대내적인 효력요건, 발효요건을 대외적인 효력요건 이렇게 나눠 판단하기도 해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가 되지 않았다. 그럼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분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인 성립 여부. 여기서 외부적 성립이라는 게 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발효 요건, 효력 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성립하려면, 즉 효력을 발생하려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 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특정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처분의 송달이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은 고시 또는 공고죠. 동그라미 3번이요. 교부에 의한 송달. 이 송달이란 말 나오는 거 보니까 특정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죠. 근데 이게 교부에 의한 송달, 이게 등기우편과 마찬가지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가가지고 수령 확인서를 받는 경우를 교부 송달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다. 이게 뭐야? 안 받겠대. 팔짱 낀 다음에 팔을 뒤로 돌린 다음에 안 받겠대. 그럼 수령 확인서 받는 것도 불가능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는 그런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원래 첫 번째를 교부에 의한 송달을 언더라인치고 두 번째를 수령 확인서 언더라인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우편 집배원이 하는 경우로 치면 등기 우편이에요. 그래서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돼. 근데 이런 경우 못 받겠죠? 수령 확인을 안 해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이걸 유치 송달이라고 불러요. 두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유치 송달. 그리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둔 다음에 사진 찍고 오면 돼요. 동그라미 4번이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우리가 이걸 일반 처분이라고 알고 있죠.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 발생하는 날, 보통 고시일로부터 5일 뒤죠. 그날 행정처분이 있으면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여러분 행정처분이 있으면 알았다 여기 언다는 치고 이거 뭐 얘기예요? 제소기간의 기산점 얘기하는 거죠.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얘기할 때 이때 안 날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그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이 된다.
문제 3번이요. 갑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 여러분 운송업 면허는 모두 특허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에 자신의 사업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양도 양수 계획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을이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를 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갑에 대한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가학상 특허죠. 특허니까 재량행위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다.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죠.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우리가 처신 확공 개입행지라고 알고 있잖아. 처신 확공 개입행지. 어선 여기서 신고 수리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인데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잖아요. 그건 많은데 여러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는 뭐예요? 처분이에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은 사업 양도인은 어때요? 사업권을 잃어버리죠. 사업 양도인 입장에서는 침익 처분이죠. 그럼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란 얘기잖아요. 동그라미 3번. 갑과 을 사이의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이다. 이거 이른바 기본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이때 신고의 수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업 양도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신고의 수리도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신고의 수리가 무효임을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사업의 양도 양수 행위가 수리가 된 경우에 갑은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 행위 무효를 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양수도 자체가 없는데 수리가 이루어졌으면 수리도 효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 수리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허가가 갱신되었다. 갱신되었으면은 종전 허가와 나중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갱신 사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죠. 동일성 유지되기 때문에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갱신 전에 1회 위반, 갱신 후에 1회 위반, 그럼 합쳐서 2회 위반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 제한이 적용되겠죠. 여러분 이익형량은 모든 행정적용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컨대 부담 불이행, 점용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걸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긴 한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익형량 해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이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했다가 부관만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관의 독립적인 취소.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거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이죠. 판례는 진정 일부 취소소송, 이건 부담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죠. 학자들은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에는요, 부진정 일부 취소 인정해주자 그러거든요. 근데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에는 일체의 독립쟁송을 부인하고 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했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 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여기서 기부채납이라는 건 사법상 증여거든요. 부담이라는 건 공법상 부관이고 사법상 법률행위랑 공법상 부관은 별개로 봅니다. 선지 읽다 보니까 좀 여러분 좀 꼼꼼하게 볼 부분이 있다. 저도 이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풀어볼 당시 뭐 이렇게 쉬워 그러면서 쉽게 풀었는데 또 선지 좀 곱씹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이요.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해야지 그 효력 발생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한 도달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그라미 2번.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일단 유효하다. 맞는 말이죠. 다른 말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법원은 그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면 후서 법원에서 선결 문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되었다.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죠. 이런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필요 없이 당해 심급에서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선고되기만 해도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라는 게요. 관련 청구 소송을 합쳐서 한꺼번에 같이 판결해 주겠다는 게 취지죠. 그런데 만약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어디 가야지 확정됩니까? 취소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야지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분 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인용해 주겠다는 얘기는 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1심 법원에,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거죠. 찢어진다고요. 그럼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의 취지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해심급에서 취소되면 충분하다. 즉 취소 판결이 선고가 되면 관련 청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 6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여러분, 행정계획은요, 행정입법의 방식도 가능하고요, 뭐 행정행위의 방식도 가능하고, 뭐 이를테면 행정지도의 방식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획에는요, 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형 그 방식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요. 입법에 의한 행정계획, 그 다음에 처분에 의한 행정계획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법에 의한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고 법규 명령에 의한 경우도 가능해요. 동그라미 2번. 행정계획에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인정되죠. 동그라미 3번. 행정계획 절차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요. 행정절차법에 처신화권 개입행제 그래가지고 행정계획에 대한 규정이 있긴 한데, 행정절차법에 있는 규정은요, 행정계획에 대해서 이익형량하라는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일반법은 없다. 동그라미 4번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라면 이건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이죠.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6번의 동그라미 4번 관련돼서 코멘트 해놓은 거 보게 되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 그 다음에 뭐 국토기본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7번이요.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무 부과의 근거 법규, 이거 뭡니까? 하명의 근거법 얘기하는 거죠? 별대 법적 근거. 강제집행의 근거법이 필요하다. 제가 7번 동그라미 1번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이를테면 시정명령을 한다. 무허가 건축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한다. 그럼 시정명령의 근거 규정이 건축법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 내렸는데 불구하고 자진 철거 안 하네? 그런 경우는 강제집행으로서 대집행이 가능하겠죠? 그럼 철거집행의 근거법, 행정대집행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인 자기 의무. 그러니까 이거 앞에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법상 의무의 경우에도 일반 재산 관련돼 가지고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지만 그런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공법상 의무라 해야 돼요. 동그라미 3번이요. 공공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려면 대집행이 아니라 이건 직접 강제 방식에 의해야 되겠죠. 물론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긴 해.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고, 동그라미 3번은 아예 퇴거라고,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퇴거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강제에 의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대집행이 가능하다. 행정청의 자력집행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민사상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받아주고 각하 판결을 합니다. 8번이요. 다음은 현행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이래요.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란, 질서 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한대. 가번 보니까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예컨대 민법상 의무, 상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민법 위반하게 되면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민법을 위반한 경우는요, 주무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별도의 근거법이 있으니까 그 근거법에 따르는 겁니다.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징계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변호사법이거든요.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호사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변호사법이라는 별도의 근거법이 존재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9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이요.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은 이건 인이 아니죠.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능력. 원래 여러분 당사자 능력은요, 인에 대해서만 인정돼. 그런데 소방청장은 인이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하단 말이죠.
자기 집에 가면 인이겠지만 해당 사무를 수행할 때는 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죠. 소방청장 사건이 하나가 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이 하나가 있죠. 둘 다 예외적으로 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적격을 인정했어요. 그 취지는 뭐라 그랬어요? 만약 이런 경우에 항고소송 인정 안 했으면은 헌법재판소로 달려갔겠죠. 법원이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해준 사건. 자, 니은이요. 기속행위나 기속적인 재량행위. 기속적인 재량행위가 복잡한 게 아니라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해서 재량행위가 기속행위화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당연 무효입니다. 디귿이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죠. 유일이요.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맞죠. 근데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이 아니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적용됩니다. 10번이요. 판례 따를 때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취소 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되었다. 문제 자체가 약간 모순이긴 하네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상호간이 아니지. 물론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 가능하긴 하죠. 취소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되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서, 즉 당해 심급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가 되면 충분하고, 즉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충분합니다.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필요는 없어요. 확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지 확정되잖아요. 동그라미 1번 맞는 말이고 이건 5번의 동그라미 4번 선지랑 같은 내용이죠. 동그라미 2번. 이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도 78회차에 나왔던 거죠.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 판결이라도 해주세요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가 뭐 농담 비슷하게 가수 거미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자, 무효 확인 청구 구하면서 안 되면 취소라도 될 걸 그랬어. 이런 의미입니다. 동그라미 3번 행정처분에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자가 무효 사유인데 취소 소송 제기한 경우죠. 그럼 취소 판결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취소 판결 해주려면 전치. 만약에 세도공에 해당한 사건이면 필요적인 전치 갖춰야 되는 것이고 제소기간 준수. 안날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 오케이. 동그라미 4번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로 서로 양립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가능한 겁니다.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 뭐요? 일단 1차적으로 주의적으로 무효 확인 해주시고요. 안 되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인 병합은 양립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겁니다.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하자가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일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끝냈습니다. 제가 원래 그 해설 강의를 보통 밤에 촬영하는데 오늘 아침에 촬영했거든요. 약간 낯서네요. 네, 그렇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